안녕하세요. 아치예입니다. 아나운서가 취미로 해보는 것들 첫 번째 베이킹 영상인데요. 첫 베이킹으로 저의 픽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플레인 스콘입니다. 재료는 박력분 300g, 베이킹 파우더 7g, 설탕 40g, 소금 2g, 달걀 1개, 무염버터 60g, 생크림 60g, 우유 60g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들은 모두 차가운 상태에서 사용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박력분을 체에 넣고 곱게 쳐줍니다. 사실 연습해 볼 때는 원볼 베이킹도 가능해서 그렇게 해볼까 싶었는데요. 첫 영상이라서 이렇게 따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원볼 베이킹도 가능하니까요. 할 때는 저울을 밑에 두시고 계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베이킹 파우더와 소금, 설탕을 넣어주세요. 이때 서로 섞이지 않게 넣어주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밀가루와 먼저 만나야 각 재료의 특성이 더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따로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섞였다 싶을 때 다 같이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만의 꿀팁 영상이 나올 텐데요. 바로 야채 차퍼예요. 전에 먼저 버터를 넣어볼게요. 작게 잘라준 버터를 서로 뭉치지 않게 넣어주세요. 버터와 가루류를 섞을 때는 버터를 가루와 섞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루를 묻힌다라는 느낌으로 대해주세요. 이게 약간의 생각 차이긴 한데 섞다 보면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밀가루를 왕창 묻혀준 다음에 막 흐트러뜨려도 버터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버터를 잘게 잘라서 가루들이랑 잘 섞이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 야채 차포에 버터를 넣어주실 때는 버터를 골라서 넣어주세요. 다 넣지 말고 버터만 골라서 넣어야 더 잘 갈립니다. 중간중간 밀가루도 뿌려주시고 남은 버터가 없게 확인까지 해서 담아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야채 차퍼를 갈아줄 건데요. 진짜 충분히 갈아주세요. 아무리 많이 갈아도 녹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걸리는 느낌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갈아줍니다. 이렇게 다 갈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버터의 영향으로 노랗게 변해 있어요. 이러면 성공입니다. 잘 갈린 버터는 볼에 넣어주시고요. 이제 스크래퍼로 잘 섞어줍니다. 이때 안 갈린 버터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야채 차포로 충분히 갈았다면 덩어리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까지 해주면서 섞어줍니다. 그 다음은 우유와 생크림, 계란을 볼에 넣어줍니다. 넣은 후에 섞어줄 때는 포크를 이용할 건데요. 주걱, 손 다 써봤는데 포크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이때는 가루를 물기가 있는 부분에 묻힌다라는 생각으로 퍼올려서 갈라주세요. 이렇게 계속 섞다 보면 보슬보슬 몽글몽글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 정도 섞여졌을 때 저는 파마산 치즈를 넣는데요. 파마산 치즈를 이때 넣어야 치즈 풍미가 좀 강해집니다. 계속해서 흰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이제 흰 가루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때부터는 손반죽을 해줄 건데요. 꾹꾹 눌러가면서 반죽을 뭉쳐줍니다. 이제는 반죽을 접어줄 거예요. 스크래퍼를 이용해 반으로 잘라서 그 반죽의 반을 위에 올려놓고 또다시 꾹꾹 눌러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결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이 과정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접는 과정을 해주시고 퍽퍽한 스콘을 선호한다면 그냥 반죽을 뭉쳐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면 반죽의 결이 보이는데요. 저는 평균 5번에서 7번 정도 접는 것 같아요. 접는 과정까지 마친 반죽, 이제는 랩에 싸줄 건데요. 참 알록달록하죠. 랩으로 꼼꼼하게 싸준 반죽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휴지를 시켜줍니다. 짠! 이제 반죽이 나왔습니다. 저는 설거지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랩 위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랩으로 쌓인 상태에서 밀대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면 밀대에 반죽이 묻지도 않고 특히 두께를 맞추기가 쉬워요. 이제 반죽을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동그라미가 되어도 되고 세모, 별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나온 반죽들을 떼어낸 다음 모양을 예쁘게 다시 만들어주세요. 저는 원으로 했는데 땡글땡글하죠? 이렇게 옆으로 보면 결도 보여요. 이제 남은 반죽을 사용할 건데요. 이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결이 있는 스콘을 만들고 싶다 싶을 때는 가로로 만들어져 있는 결에 맞춰서 옆으로 남은 반죽들을 붙여주세요. 같은 방향의 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틈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접는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틈이 있으면 스콘이 구워지면서 갈라져서 한두 번 접어주면서 틈을 최대한 없애줘요. 그 다음 퍽퍽한 식감의 스콘을 만들고 싶다 싶을 때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로 다시 뭉쳐주고 꾹꾹 눌러주고 돌려주고 잘 펴줘서 찍어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굽기 전 대부분의 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븐에 들어가기 전 반죽 위에 계란을 묻혀줄 거예요. 계란을 묻혀준 다음에 구우면 스콘 위에서 광택이 나요. 이 계란을 묻혀줄 때 옆부분에 묻히면 부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해 주시고 이 과정을 거칠 때쯤 오븐은 190도로 예열을 해주세요. 이제는 오븐샷, 아주 영롱합니다. 가정용 오븐 기준 180도에서 18분 구워줍니다. 네, 드디어 스콘이 완성됐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결이 있는 스콘, 반으로 갈라서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결이 없이 구워낸 스콘입니다. 보기에도 퍽퍽한 식감이 느껴지시죠? 네, 지금까지 시식단으로는 저희 회사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2번의 폭망과 5번 정도의 레시피 수정을 통해 완성된 홈베이킹용 플레인 스콘입니다. 시식단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쭉 수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영상, 아취의 플레인 스콘이었습니다.